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겉만 멀쩡한 남편과 딱 1년 살고 이혼해버린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모든 시작은 시어머니 욕심으로부터였지만 이유막론하고 중간에서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둘째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한술 더 떠서 헛소리를 하는데 이혼 말고는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커플이었어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남친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을 다니는 엘리트였고 제가 받는 월급보다 100만 원은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남편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에 비해서 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이 직업도 좋고 학벌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 외에는 솔직히 전부 다 별로였거든요. 특히 시가 쪽 경제 상황은 결코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야 둘이서 한다고 쳐도 결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이라던가 배경도 충분히 중요한 조건들이잖아요.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생산직으로 근무를 오래 하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여담이지만 대학교 때 남편이 다들 가는 해외 유학 대신에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던 이유도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꽤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다행히도 저희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큰 재산을 아빠한테 물려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며 평범하게 살고 계셨는데 한순간에 많은 돈이 생기다 보니 한동안 많이 당황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주변에서 부동산을 사두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는 제가 대학교 올라갈 무렵 아파트를 세 채를 사셨죠. 저희 오빠와 저한테 한 채씩 증여해 주시고 나머지 한 채는 노후 준비용으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물론 세금도 전부 내주셨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학교하고 거리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집은 월세를 놓고 정작 저는 원룸에서 자취를 했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어차피 제 소유의 재산이니 알아서 하라고 허락해 주셨고요. 그 후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어찌나 좋아라 하던지요. 사실 시어머니한테는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잖아요. 괜히 며느리한테 집이나 재산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이 언제 말했는지 시어머니께서 제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남편한테 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달라고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그런 뜻은 내비쳤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자기 부모님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뭐라더라 점수를 딸 것 같았다나요? 실제로 남편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건지 어머님은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어요. 특히나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챙겨주시는지 처음엔 시가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은 망설였던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깟 돈 조금 없으면 어떠냐 어른들이 저렇게나 좋은 분들이고 이뻐해 주시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며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시부모님께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결혼할 때 보태쓰라며 남편에게 3천만 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밖에 되지 않아서 남편이 동원할 수 있는 돈은 1억이 채 되질 않더라고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돈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탐탁치 않아 하는 친정부모님을 설득하면서까지 남편과 결혼을 하려 했겠어요? 한편 저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차도 있었고 모아놓은 자금도 1억 이상 있었어요. 거기다 친정에서도 원한다면 따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까지 하셨고요. 이미 일전에 받은 아파트도 있고 해서 추가적인 도움은 거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 돈을 전부 합치니까 가까스로 2억이 조금 넘더군요.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했는데 그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축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하자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혼살림을 꾸릴 줄 아셨다대요. 결혼에 보태라고 주신 돈은 당신 아들 차 사는데 쓰길 바랬다고 하시길래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린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뭐해서
제 아파트는 월세로 두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당장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에도 전세 계약 문제에 걸리는데 거기다 인테리어까지 해야 하려면 금전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역시나 어머님께서 명의 부분을 들먹이시더라고요. 적어도 남편 이름을 명의에 올려두라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부부가 되었는데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냐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싫다고 그건 곤란하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해버렸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아파트를 빼고서라도 제가 쓴 결혼 비용이 훨씬 많잖아요. 거기다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뭐같이 산지 10년이 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결혼하기 한참 전에 친정아빠한테 받은 재산을 나눠 가진답니까? 물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어머님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후로도 잊을만 하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셨고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지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선을 긋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이 들어도 참고 아량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네요.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 뜻은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저도 성인이고 아파트 공동명의 문제는 저와 남편이랑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을 하며 넘겨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어머님의 집착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공동명예 자체보다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바뀐 듯 보였거든요. 결국 시아버지 생신날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과일을 먹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또다시 제 아파트를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명의의 남편 이름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같은 설명을 하며 완곡한 거절의 뜻을 내비쳤어요. 사실 언젠간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계획이긴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단지 시어머니가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기는 싫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럽다며 그 자리에서 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어머님은 이게 전부 제가 시부모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라면서 저를 마치 돈 가지고 유세 떠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사실 막말로 그깟 공동명예 해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있었던 이유도 있거든요. 한 번은 남편한테 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만 공동명예 타령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사실은 자기도 약간 섭섭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거절을 했을 테지만 어떻게 한 번 권유도 안 하냐, 말이라도 한 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남편이 섭섭해할 일인가 싶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를 자꾸 들먹이는 것도 피곤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넉넉하게 결혼 비용 대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미안한 감정은 못 가질망정 제 아파트를 탐내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명의는 나중에 제가 판단해서 하려고 한 건데 도대체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상한 분위기로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깊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한 지 3달도 되지 않았기에 이혼 같은 건 솔직히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있어야겠다 판단한 저는 남편에게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저보다 월급만 놓고 보면 더 많이 버니까 각자 관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생활비 명목으로만 150에 100만 원씩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자. 나머지 돈은 알아서 양심껏 관리하자.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남편과 제 사이가 아니었더군요. 그날 공동명예 사건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따돌리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유치한 방법으로 저를 무시하시던지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막 치솟는 기분이네요. 남편에게는 위로 결혼한 아주버님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형님보다 저를 훨씬 챙겨주시던 어머님이 글쎄 저 보란 듯이 형님만 끼도 도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작은 선물 같은 걸 사소여도 꼭 제 거는 빼고 사오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반찬을 형님 밥그릇에 직접 올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그것뿐이면 그러려니 하죠. 하지만 당신 말 잘 듣는 며느리만 진짜 며느리라고
모든 식구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을 하십니다. 당연히 처음엔 시아버지와 남편도 어머님께 한 소리씩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직접 이야기해서 풀라고 말이죠. 어머님은 말로 해서 들을 거였으면 벌써 해결되지 않았겠냐. 시어미 무시하는 며느리랑은 말조차 섞기 싫다면서 방으로 휙 들어가십니다. 그런 일을 자꾸만 당하다 보니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형님의 눈빛도 짜증나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시면서 저를 비웃듯 바라보시는 어머님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거기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직하게 제 편을 들어주면 좀 좋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처음 한두 번 따진 것을 제외하면 그 후로는 쭉 방관자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러게 웬만하면 엄마 말 좀 들어주지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자기 아들 공동명예 해달라고 어머님이 어렵게 부탁하셨는데 그걸 제가 거절한 게 기분 나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너무한 거잖아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아도 속에 쌓아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쉽게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편인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진짜 속병이 생길 정도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생각을 했죠.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거기 가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이죠. 제가 무슨 빚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며느리 노릇한다고 찾아가 그런 꼴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부모님 댁에 직접 찾아가는 건 그만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대신 그 외의 기본적인 며느리 역할까지 그만한 건 아니었어요. 어버이날에 용돈이랑 선물도 챙겨드렸고 그 후로 얼마 안 있어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오붓하게 여행이나 다녀오시라고 한 분당 30만 원씩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얼굴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 살맛이 나더군요.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지난 며칠 후였을 겁니다. 하루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랑 형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날 마침 제가 쉬는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튼 사이가 안 좋다고는 해도 시어머니와 형님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들어오시라고 하고 커피며 다과를 챙겨내드렸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이 지난번 저한테 받은 용돈으로 형님 지갑을 사줬다며 자랑을 하시네요. 이게 무슨 뭐 같은 경우인지 아니 내 용돈으로 형님 지갑 사준 걸 왜 여기 와서 자랑질인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자기 뜻대로 맞춰주지 않는 제가 밉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싶으셨나 본데 제대로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둘 다 집에서 내쫓아 버렸거든요. 어머님한테 드린 용돈이니 그걸 어디에다 쓰던 내 알바 아니지만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비아냥거리는 건 용납 못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한테 용돈 한 푼 안 드릴 거라고 해버렸습니다. 실실거리며 나가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뒷모습을 보며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야비하고 더러울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릴 만큼 열이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아예 평생 시어머니랑 얼굴보를 만들지 말라고 단단히 선언을 할 참이었죠. 그렇지만 이미 남편은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지 현관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보고 정말이냐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냐입니다. 분명히 어머님이 본인 유리한 쪽으로 말을 했다는 게 바로 짐작이 되더군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화가 난 상태였고 이제는 자기도 가만히 못 있겠다네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말대로 공동명의를 하자고 시어머니 체면도 좀 생각해달랍니다.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이 사람도 결국 한통속이었구나. 훗날 저희 부모님이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신다면 그마저도 똑같이 거저 먹으려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엄마 체면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동안 무시당하고 괄세받은 이 마누라 체면은 안중에도 없냐고 따지고 들었지요. 그리고 차라리 헤어지자 말했어요. 내가 이딴 취급까지 받으면서 너랑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미친 머시기라고 욕을 하며 그럴 줄 알았답니다.
애초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은 소리도 안 한 거래요.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한 그 말 취소하지 말랍니다. 한 번 내뱉기가 힘들지 막상 말을 꺼내고 나니까 어찌나 속이 다 후련하던지요. 이후로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해 집을 내놨습니다. 저희 부부가 참 다정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면서 왜 이혼을 하냐고 자꾸 캐물으시길래 있는 그대로 전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시집살이를 못 견뎌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wil사님 위로까지 해주셨네요. 그리고 동병상련이라 느끼셨는지 집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한동안 시원섭섭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냥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 생활을 한 세월을 생각하면 뭐 짜증나고 후회될 때도 물론 있지만 살한톨만큼의 미련도 없네요. 저는 할 만큼 했다 자신하거든요. 만약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제 아파트에 남편 이름을 올리라는 시어머니 요구를 받아줬으면 그 후로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집안과 결혼을 선택한 건 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휘둘리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결심한 건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장문의 문자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어이 끝장을 보는구나. 멀쩡한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면서 저를 원망하고 있더군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아들이 멀쩡하다니 무슨 헛소리냐고. 쪼다등신 아들이랑 내 재산 탐내는 당신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제발 똑바로나 알고 짓거리시라고요. 그리고 바로 번호 차단해버렸네요. 아무튼 지나간 과거 잡고 살 거 아니면 싹 다 정리하고 앞만 보고 살아야겠죠? 그게 진정으로 제 자신에게 이득일 테니까요. 힘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진짜 세상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효자 아들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들 말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럴 거라 믿고 사람들의 조언들을 들은 척도 안 했던 제가 정말 멍청한 여자였네요. 달콤했던 시혼 생활은 100일도 못 채우고 끝나버렸고 이걸 고부갈등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강탈당했다고 해야 할지 한숨만 나오네요.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저의 결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올해로 29살이고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혼한 전 남편과는 친구 오빠 소개로 만난 사이예요. 처음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전 남편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정확하게는 6살 차이가 나거든요. 솔직히 연애 때부터 전 남편을 좋아한 주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뭐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세를 주고 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전세 계약 끝나는 시점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문제는 그렇게 남편 쪽에서 전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4천만 원으로 혼수나 다른 기타 비용들을 전담했죠. 사실 그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나이 차이도 그렇고 아직 결혼하기엔 제 커리어나 미래가 아깝다며 못마땅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설득을 해나가며 결혼 준비에 임했습니다. 그나마 남자 쪽에서 집이라도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하고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씩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래 저는 그나마 마음 한켠에 있던 짐까지 점점 벗어던질 수 있었죠. 결혼 전에 남편은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머님과 이혼한 뒤로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산다고 하고 실제로 결혼식 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서 살아온 세월이 거의 15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 괜히 잘 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드는 것 같은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까지 보여주시며 15년 데리고 살았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아들 결혼시키면 자신은 편하게 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모시라는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남편 역시 맞장구를 치며 자기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맨날 싸운 기억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돈 모아서 아파트부터 구입해 놓은 이유도 조만간 시어머니와 떨어져서 따로 독립할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제가 더 이상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우리가 살게 될 신혼집과 시어머니 집까지 거리가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리니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지요. 그렇게 저는 혼수 등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 쓰고 남편과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걱정한 게 우스워질 만큼 어머님은 저희 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혼수가 거진다 들어왔을 때 집 구경 한번 오신 뒤로는 먼저 오신 적 없고요. 제가 한번 오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권유해도 몇 번이고 거절하시다 어쩌다 한 번씩 어거지로 오시긴 했습니다. 그마저도 밥만 빠르게 드시고는 커피도 됐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쯤 되니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산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생활 딱 3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남편도 없는 텅 빈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도둑이라고 오해까지 했다니까요. 여하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어쩐 일이시냐 여쭈려고 하는데 제 두 눈에 여행 가방 두 개가 들어오자마자 뭔가 쎄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더라고요. 설마 설마 하면서 이 가방들은 뭐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오늘부터 1년만 같이 살려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재차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아들이랑만 지내오다 갑자기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밤에 잠도 거의 못 자고 식욕은 식욕대로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알고 있냐 물으니 며칠 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찜찜한 느낌에 다음날 몰래 월차 쓰고 찾아간 시어머니 집 근처 복덕방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집을 내놓은 시점이 딱 3개월 전이라는 거였어요. 말인즉슨 저와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을 내놨다는 소리죠. 물론 워낙 낡은 집이라 아직까지 팔리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며느리한테 부담 안 준다는 소리는 그저 빚 좋은 게 살구였고 실제로는 애초부터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둘이서 저 몰래 짜놓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 저는 그대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둘이서 연기하면서 얼마나 뒤에서 나를 비웃었을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평소에 늘 조곤조곤 말하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편 앞에서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그야말로 돌변해서 난리법석을 부리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부르더군요.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과 그날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 뿐더러 왜 나랑 결혼하자마자 어머님 집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보라고 외쳤죠. 조금이라도 납득이 안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남편은 정작 해명해야 할 건 하지도 않고 딱 1년만 같이 살아보고 그 후에 결정하자는 미친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년이던 한 달이던 어머님 집 내놓은 거 그거나 해명하라 해도 여전히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는 늙으면 죽어야지 괜히 며느리한테 욕만 얻어먹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서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가 뭘 잘했다고 이제 속이 후련하냐,
딱 1년만 같이 사는 건데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냐 하면서 이제는 저한테 화까지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맞나 싶더군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두 인간들을 두고 저는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 아빠는 가슴을 치시며 그때 끝까지 말렸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당신들 잘못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겨우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하고 정리하라시는데 저 역시 부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변호사 상담부터 시작해 이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여기서 제가 접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재결혼 생활이 꼬일 게 너무 확실했거든요. 물론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돈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누군가가 그랬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괜한 미련으로 시간 끌다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웃긴 건 제가 친정으로 와서 지내는 사이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제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릴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동안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에서도 웬만하면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주의라 이렇게까지 제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 적당히 달래고 구슬리면 결국에는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았을 겁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게 말이 쉽지 막상 결정 내리기에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친구부터 주위에 아는 지인들과 친척들까지 다 불러 결혼식까지 올리고 거기다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를 속이면서 합가할 생각 따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온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어떻게든 무작정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이기만 하면 제가 포기하고 모시고 살 걸로 예상한 그 심보가 더더욱 저를 화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비록 시어머니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남편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결론은 저라는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한 번 마음이 떠나버리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해도 남편과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으로 직접 골랐던 혼수들도 모두 다 필요 없게 느껴지더군요. 비록 며칠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을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 옷이랑 화장품 같은 딱 필요한 물건만 들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랑 둘이 내가 해온 혼수들 잘 쓰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대신 결혼할 때 내가 쓴 돈 그대로 토해놓고 거기에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똑똑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 쪽에서 이혼 원인을 제공한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혼수는 중고 가격으로 쳐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제 발로 집을 나간 저한테 오히려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알던 그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너만 변호사 쓸 줄 아냐고 자기도 변호사 선임해서 맞고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고소를 당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진짜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려나 보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팠죠. 솔직히 변호사 비용도 적은 게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혼수나 다른 비용으로 쓴 돈이 정확하게 4천만 원이었고 저와 상담을 해준 변호사님이 대략적으로 알려주신 위자료가 1천만 원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끝까지 다 받을 작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이 전화를 하더니 위자료로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 말하곤 전화를 끊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다시 연락이 와서는 돈은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군요. 아마도 며칠 사이에 여기저기 변호사들 찾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잘못한 건지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열이면 열, 와이프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 쪽이 잘못했다고 하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집 나가버린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저렇게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더 싸우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위자료도 얼마 안 되지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시간 질질 끌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방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이 이제 겨우 30도 안 되었는데 괜히 이혼 소송하고 돈 더 내놔라 어째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기 전에 남편한테 최대한 깔끔한 방법을 제시한 거고, 남편 역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빠르고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모를 리 없었죠. 딱 일주일 후에 남편은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고, 그 후에 저희는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네요. 신혼집에 있던 제 짐은 이미 다 챙겨 나오느라 딱히 번거로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왜 이혼했냐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가장 궁금한가 봐요. 아무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같이 살자 우겼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남편이라는 놈과 이미 짜고 친 고스톱 나서 바로 이혼했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제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죠.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개념 없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비록 제가 직접 겪은 제 일인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부모님이 말릴 때 그때 말 들을 걸 하는 후회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거기다 누구나 그렇듯 자기 인생은 특별할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고작 3개월 만에 이혼녀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친구는 물론이고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인데 왜 내가 위축되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3개월 만에 빨리 본색을 드러내줘서 고마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라도 생긴 다음에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라리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아직 나이도 어리니 뼈아픈 교훈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